안녕하십니까. 유니티 게임 프로그래밍의 저자 주세영입니다. 오늘로 세 번째 시간을 맞이하는 동영상 강의 시간인데 먼저 오늘은 책의 순서랑 상관이 없이 먼저 저랑 같이 간단한 종스크롤 슈팅 게임을 하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니티를 이용해서 게임을 만들어 보는 거죠. 아직 유니티 엔진이 익숙하지 않은 독자들이 많기 때문에 천천히 한 단계씩 진행할 것이기 때문에 잘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유니티 게임 프로그래밍 세 번째 시간 슈팅 게임 만들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책에는 4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유니티를 실행시켜서 자, 그러면 프로젝트부터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니티 엔진의 파일 뉴 프로젝트 선택해서 새로운 프로젝트 이름은 슈팅이라고 짓겠습니다. 그래서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 그래서 슈팅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아직 C는 저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C는 언타이틀이고 프로젝트 이름은 슈팅이라는 새로운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습니다. 자, 2D 슈팅 게임이기 때문에 처음에 카메라부터 설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히어라키 뷰에서 계층 뷰에서 메인 카메라가 보입니다. 메인 카메라에 이렇게 트랜스폼 컴포넌트, 카메라 컴포넌트, 메인 카메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태그는 메인 카메라라는 걸 알 수 있는 게임 오브젝트입니다. 여기서 카메라를 먼저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에서 일단은 지금은 이제 자세한 건 설명하지 않고 2차원 카메라를 만드는 법 중에 하나가 프로젝션 방법을 바꾸는 건데 퍼스펙터와 오소그래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오소그래픽으로 설정해서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소그래픽 바꾸고 사이즈는 5, 리어랑 클리핑은 -2와 2로 리어와 클리핑은 리어 클리핑과 파 클리핑 플레인 값은 -2와 2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는 그렇게 수정이 되었다면 프로젝트 창에 프로젝트 뷰에 와서 이제 실습에 쓸 새로운 폴더들을 미리 정리해 놓을 건데 그럼 폴더부터 만드는 것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면 이렇게 컨텍스트 메뉴가 나옵니다. 오른쪽 마우스 메뉴가 나오는데 여기서 크리에이트의 폴더 메뉴를 이용해서 크리에이트 폴더 이름 먼저 오디오스 그리고 똑같이 크리에이트 폴더 이름은 메테리얼 크리에이트 폴더 프리팝스 크리에이트 폴더 이름은 씬즈 크리에이트 폴더 스크립트 이렇게 총 5개의 폴더를 미리 만들었도록 하겠습니다. 오디오 폴더, 매트리얼 폴더, 프리팝 폴더, 씬 폴더, 스크립트 폴더 이렇게 5가지입니다. 이렇게 폴더를 구분해두는 이유는 나중에 프로젝트가 커지거나 이제 나중에 실습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쉽게 리소스를 찾거나 에셋을 접근하기 위해서 폴더를 미리 지어서 이제 분류해놓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오디오에는 이제 오디오 파일이 들어갈 테고 매트리얼에는 재질이 들어가는데 매트리얼이 뭐냐면 이제 예를 들어 나무 책상이다라고 하면 나무 책상의 매트리얼은 나무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떤 물체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를 뜻하는 거기 때문에 매트리얼 그리고 프리팝 유니티에 쓰이는 일종의 게임오브젝트의 컨테이너입니다. 게임오브젝트의 일종의 특정 상태의 게임오브젝트를 일시 저장해서 그걸 세팅해 놓은 그 게임오브젝트의 그 상태를 있는 그대로 불러다가 사용하는 프리팝이라는
asset 리소스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씬에서 수정한 상황을 저장하면 씬 파일이라고 저장이 되는데 그것을 여기에 담아두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크립팅에 들어가는 스크립트 이렇게 먼저 만들어 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씬에는 메인 카메라만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새로운 플레이어 오브젝트를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상단 메뉴에 보면 게임 루트 크리에이트 아더 큐브 게임 루트 크리에이트 아더 큐브. 그래서 큐브의 이름을 인스펙터 뷰에 가서 큐브의 이름을 플레이어라고 바꾸겠습니다. 플레이어라고 바꾸고 플레이어의 위치는 -4 플레이어 위치는 -4 오브젝트들을 이제 한 곳에 위치하기 위해서 카메라의 포지션도 바꿔주겠습니다. 플레이어의 위치를 이런 식으로 y는 -4라고 한 다음에 메인 카메라의 포지션도 역시로 0, 1, -10으로 있는데 이거를 0, 0, 0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게임 뷰에 보면 현재 카메라의 하단부에 플레이어라고 적혀 있는 큐브 오브젝트가 나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커멓게 보이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유니티는 3D 엔진이다 보니까 실제와 같이 빛을 이용해서 이제 색깔을 표현하게 되는데 빛을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루트 크리에이트 아더 디렉셔널 라이트를 선택하면 이런 식으로 디렉셔널 라이트 추가가 되고 씬에 보이면 디렉셔널 라이트 추가된 거 볼 수 있고 박스와 이제 게임 뷰에 보면 이런 식으로 원래 자기 색깔인 하얀색으로 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플레이어로 가서 자, 하얀색으로 나와 있는데 하얀색이 보다는 좀 더 다른 색깔로 구별을 두는 게 더 확실하겠죠. 자,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유니티 에셋 만드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뷰에 와서 매트리얼 폴더를 선택하고 이제 독자 여러분은 이렇게 되어 있는 분도 있을 테고 이렇게 되어 있는 분도 있을 겁니다. 네, 실습을 위해서 저는 이렇게 원 컬럼 레이아웃을 사용해서 하니까 독자 여러분도 이렇게 원 컬럼 레이아웃 선택해서 바로 여기 부분을 클릭을 해서 원 컬럼 레이아웃 선택한 다음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트리얼즈에서 오른쪽 클릭 크리에이트 매트리얼 매트리얼 이름은 플레이어 이렇게 짓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어 매트리얼. 옆에 보면 인스펙트에 보면 플레이어 매트리얼의 정보를 볼 수 있는데 쉐이더는 디퓨즈 쉐이드 쓰고 있고 메인 컬러는 흰색이고 베이스 RGB 텍스처는 아무것도 지정되지 않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이 흰색을 선택하면 컬러 피커가 딱 뜨는데 여기서 캐릭터의 색깔을 저는 녹색 정도로 이렇게 세팅을 해주면 이런 식으로 컬러는 이제 녹색으로 바뀌게 되었고 자, 이렇게 바뀐 매트리얼을 적용시키기 위해서 히어라키 뷰에 플레이어 게임 모드 선택하여 보시면 게임 모드 플레이어 게임 모드 보면 트랜스포머 컴포넌트, 큐브 메시 필터 컴포넌트, 박스 콜라드 컴포넌트 이렇게 하단부에 메시 렌더러 컴포넌트 였는데 메시 렌더러 컴포넌트에 보면 이렇게 매트리얼즈라는 항목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보면 앞에 화살표가 이제 있는데 이것은 이제 여러 리스트로 되어 있는 요소를 이제 단축해서 보여줄 때 표시하는 건데 바로 이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리스트가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이런 식으로 리스트는 사이즈는 하나고 지금 적용되어 있는 디폴트 디퓨즈 매트리얼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를 방금 만든 매트리얼과 교체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마우스를 이렇게 끌어다가 이렇게 교체해 주면 게임뷰에서 보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매트리얼을 만들어서 이제 플레이 게임을 적용시키는 것까지 확인을 해봤고,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코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래치 폴더에서 오른쪽 클릭,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
스크립트 이름은 플레이어 컨트롤이라고 짓겠습니다. 플레이어 컨트롤이라고 쳐서 플레이어 컨트롤이라고 스크립트를 생성해서 더블 클릭하면 모노 디벨롭이 실행이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모노 디벨롭이 실행이 되었고, 자, 모노 디벨롭에서 이제 보시면 유니티 엔진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있고, 시스템 컬렉션이라는 네임스페이스나 혹은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겠다. 그리고 클래스 이름은 플레이어 컨트롤, 파일 이름과 똑같아 한다는 걸 명심해 주시고요. 모노 비헤비어라는 클래스를 상속받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고, 스타트 함수와 업데이트 함수가 나와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스타트 함수 업데이트 여기 전에, 자, 여기에 몇 가지 우리의 플레이어를 컨트롤하기 위해서 몇 가지 필요한 변수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public float speed는 1.0f라고 할까요? 그리고 public 이건 뭐 지금은 필요 없긴 한데 미리 해놓을까요? 블렛 이건 나중에 총알이게 되겠습니다. 블렛 이런 식으로 되고, 자, 그리고 스타트 함수는 필요가 없으므로 필요 없는 함수, 이벤트 함수는 그때그때 지워주는 좋기 때문에 이번 시스템에 스타트 함수 필요했기 때문에 삭제. 자,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에서 코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움직이는 양은 플롯 어마운트는 input get axis 호리존탈. 자, 옆으로 나가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한 줄 내려서 이어서 쭉 쓰겠습니다. 독자 여러분 그냥 쭉 이어서 옆으로 치면 됩니다. 저는 이제 실습을 위해서 줄을 바꿔가면서 스크립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위에서 만들어온 스피드를 곱하고 시간 경과 시간을 곱해서 프레임에 맞춰 이동을 하도록 해주고,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 양을 구했으면, 이래서 지금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접근을 하는데, 그 트랜스폼 컴포넌트를 찾는만 없돼 있고, 이런 식으로 숏컷을 바로가기 숏컷을 사용해서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트랜스폼 컴포넌트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이 트랜스폼 컴포넌트가 갖고 있는 기능 중에 트랜슬레이트라는 기능이 있는데, 여기에 움직이고자 하는 방향과 움직일 수 있는 양을 인자로 넣어주면 그만큼 물체가 이동을 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딱 두 줄. 이 호리존탈이라는 것은 수평이라는 것인데, 자, 이렇게 일단 저장, 파일 세이브 S, 컨트롤 S죠? 저장해서 다시 유니티로 돌아와서, 유니티 돌아오면 이렇게 옆에 콘솔 뷰가 없다면 윈도우의 하단 밑에 있는 콘솔 메뉴를 이용해서 콘솔 창을 열다 보면, 자, 이렇게 아무런 메시지가 없으면 스크립팅에 성공한 것이고, 혹시라도 빨간 메시지가 있으면 빌드 에러가 난 것입니다. 그럼 다시 한번 오타나 이런 걸 잘 확인해서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방금 코드에 보시면 호리존탈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는 유니티에서 제공하는 인풋에 있는 호리존탈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이걸 살펴보시면 키보드의 레프트 라이트 키를 받아서 여기 안에 있는 값을 -1부터 +1까지 값을 리턴해주는 바로 입력 수치입니다. 그래서 input 클래스의 getX 함수를 이용해서 호리존탈 값을 이용해서 내가 왼쪽 키를 눌렸는지 오른쪽 키인지 그 값을 얻어온 다음에 내가 원하는 속도만큼 프레임의 경과 시간만큼 공개에 의해서 내가 얼마만큼 움직일 건지 양을 구한 다음에 방향은 이제 벡터의 오른쪽, 그래서 이제 왼쪽 키를 눌렀으면 move amount는 마이너스일 테고 오른쪽 키를 누르면 플러스일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방금 만든 스크립트를 이제 게임 노트에 적용을 시킬 건데, 히에라키 보면 플레이어 게임 노트에 방금 만든 플레이어 컨트롤 스크립트를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 넣어주다 보면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 컨트롤 스크립트가 어태치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플레이어 컨트롤 스크립트 컴포넌트가 이제 붙어서 존재할 것인데, 자, 이렇게 돼서
한번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레이. 자, 플레이해서 키보드의 왼쪽, 오른쪽을 누르면 지금 게임뷰에 있는 오브젝트가 좌우로 움직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너무 느리죠? 그럼 속도를 한 5 정도 줄까요? 그러면 좌우로 움직이는 플레이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지금 실행이 된 상태에서 플레이어 컨트롤 스크립트에 있는 스피드를 저희가 바꿔서 실시간으로 켜놓은 상태에서 바꿔서 속도가 변하는 걸 확인했는데, 자, 이 플레이를 버튼을 다시 누르면 꺼지는데, 꺼지면 다시 원래 세팅했던 1이라는 숫자로 돌아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유니티는 실행 중에 바뀐 속성은 실행이 끝나면 다시 원래 속성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래서 바꾸고자 하는 속성이 정해졌다면 이렇게 실행이 꺼져 있는 상태에서 수치를 조절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스피드라는 아까 스크립트로 돌아가면 퍼블릭, 그래서 공용 변수로 실수 타입으로 스피드라는 변수 선언해 줬기 때문에 스피드라는 변수가 아까 인스펙트에서 보였고, 그 밑에 보면 블렛이라고 해서 게임 오브 타입을 받아들이는 블렛 변수도 보이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퍼블릭 선언한 걸 이렇게 인스펙트에서 볼 수 있구나 라는 걸 이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이제 플레이어를 만들었으면 플레이어가 이제 발사할 총알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게임 오브 크리에이트 아더 스페어, 게임오브 크리에이트 아더 스페어. 자, 이 스페어인데 스페어 일단 이름을 블렛이라고 주겠습니다. 총알이라고 블렛이라고 주겠습니다. 그래서 스케일은 일단 총알이니까 좀 작아야 되므로 이런 식으로 0.5, 0.5, 0.5라고 스케일 값을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부에서 보면 이렇게 작은 스페어를, 오브젝트를 확인할 수 있고, 얘도 마찬가지로 색깔을 바꿔주기 위해서 새로운 매트리얼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뷰에서 매트리얼즈 폴더를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크리에이트 매트리얼, 매트리얼 이름은 블렛 매트리얼. 이번 매트리얼 컬러는 빨강을 할까요? 빨강. 그래서 다시 히어라키 뷰에 있는 블랙 게임오브 선택해서 메쉬 렌더를 보면 이런 식으로 현재 매트리얼을 볼 수 있고, 이 디폴트 디퓨즈 대신에 지금 방금 만든 블랙 매트리얼을 이렇게 끌어다가 대신 링크를 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게임에서 보면 현재 이 블랙 게임오브 색깔이 바뀐 것을, 매트리얼이 바뀌어서 색깔이 바뀐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이도 이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사용할 스크립트 컴포넌트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여기 스크립트 폴더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크리에이트 C# 스크립트. 그래서 C# 스크립트 이름은 블렛 컨트롤이라고 이름을 칠까요? 블렛 컨트롤. 자, 블렛 컨트롤 더블 클릭해서 모노 디벨롭을 클릭을 해보면, 자, 이렇게 아까와 마찬가지로 블랙 컨트롤이라는 클래스 이름을 갖고 있는 이제 클래스가 생성되어 있고, 블랙 컨트롤 스크립트가 생성되어서 모노딜브에서 이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자, 여기서 마찬가지로 블랙 컨트롤의 스크립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타트 함수는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고, 변수는 퍼블릭, 마찬가지 실수 타입으로 스피드, 얘는 좀 빨리 움직여 볼까요? 한 20 정도로. 그래서 스피드를 정했고, 자, 업데이트 함수에 이어서 코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똑같이 움직이는 양을 구할게요. 움직이는 양은 우리가 원하는 스피드 곱하기 프레임의 경과 시간을 해서 프레임당 얼마만큼 이동할지를 양을 구했고, 이것을 마찬가지로 트랜스폼 트랜슬레이트를 기능을 이용해서 어디로? 아까는 좌우였는데 이번 총알은 위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벡터3의 up을 이용해서 곱하기 move amount, 이런 식으로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 이렇게 하면 이 상태에서 저장을 해서 유니티로 돌아와서 히라케브에 있는 블랙 게임 오브젝트에
지금 만든 블랙 컨트롤 스크립트를 선택을 해서 끌어다가 놔서 이렇게 붙여주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스크립트를 붙여주게 된다면, 그러면 플레이를 한번 눌러보면 스크립트의 Y 포지션 값이 계속 상승하는 걸 볼 수 있고, 이미 게임 뷰에서는 눈에서 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그렇다는 얘기는 특정 높이 이상 올라가면 이 총알을 화면에 보이지도 않기 때문에 사라지는 것이 좋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만약 이 총알의 포지션의 Y 값이 너무나 많이 화면 밖으로 나갔으면, 많이 움직인다면, 그러면 디스트로이 뭐를 게임 오젝트를 지워라. 그래서 다시 위 뒤로 돌아와서 플레이를 눌러보면 올라가다가 이렇게 히어라키 뷰에서 블랙 오브젝트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끈 다음에 자, 저 블렛을 이제 총알로서 사용할 거기 때문에 프리팝 형태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이미지 저장해 두는 것인데, 만드는 법은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은 실습을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프리팝 폴더 선택해서 마찬가지로 마우스 오른쪽 클릭, 크리에이트 프리팝, 여기 있는 크리에이트 메뉴 되는데, 프리팝 이름은 블렛에서 여기 히어라키 뷰에 있는 블렛을 이렇게 끌어다가 바로 이 프리팝에다가 이제 저장을 해둘 건데, 그럼 블렛에서 지금 저희가 세팅해 놓은 게 그대로 블렛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렇게 끌어다가 프리팝에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식으로 파란 큐브로 이제 아이콘이 바뀌게 되고, 선택을 하면 이 스크립트 뷰에서 지금 우리가 세팅한 블랙 컨트롤 스크립트가 붙어 있고, 블랙 매티리얼이 세팅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히어라키 뷰에 있는 블렛은 이름이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프리팝과 연결되어 있는 게임부터다 라는 걸 표시해 줍니다. 자, 히어라키에 있는 거는 필요 없기 때문에 지워주고, 플레이어에 있는 이 블렛을 이제 이 스크립트에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블렛 프리팝을 이렇게 끌어다가 플레이어 컨트롤에 있는 블렛 게임부터 변수에 링크를 걸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플레이어 컨트롤 스크립트에는 블렛이라는 변수에는 블렛 프리팝, 여기에는 이 프리팝이 링크가 걸렸습니다. 다시 플레이어 컨트롤 스크립트를 더블 클릭해서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이 블렛이라는 게임 버튼은 아까 방금 만든 프리팝이 연결되어 있는 걸 방금 눈으로 확인했고, 자, 우리가 마우스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 오젝트를 생성하고 싶다. 생성하면 이 오젝트는 자동으로 상승하는 기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성만 하면 자동으로 화면 상단을 향해서 올라가겠죠. 자, 그래서 한번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이용해서 저 블랙 프리팝을 생성하는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다가 업데이트에다가 텐스 트랜슬레이트 구문 밑에다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입력 get kitdown 키코드는 스페이스, 그래서 이렇게 가로 2개 닫고 스페이스바를 클릭을 했다면 인스턴티에트는 특정 오젝트를 씬에다가 복사해서 생성해주는 함수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블랙 오젝트를 놓고 어디에다가 지금 이 내 플레이어의 포지션의 위치와 이 플레이어의 로테이션 값을 넘겨주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저장 컨트롤 S 아니면 파일 세브, 그 다음에 다시 유니티로 돌아가서 플레이를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키보드 좌우로 이제 아까 플레이어 게임부터가 움직임을 확인할 수 있고, 키보드에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구가 생성이 되고, 이 빨간색 스페어는 생성되자마자 화면 상단으로 올라가는 컴포넌트가 붙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상단으로 올라가게 되고, 그리고 화면 밖을 벗어나면 사라지는 구문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플레이어가 발사하는 총알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했으면 이제
이 총알로 맞출 NME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게임부트 크레이트 하더 큐브 이름은 NME. 그래서 매티리얼 이름은 NME에 적용할 매티리얼도 만들어줄 건데, 방금 했던 것처럼 크레이트 매티리얼 NME 매티리얼. 그래서 매티리얼 이름은 뭐 노란색으로 할까요? 노란색. 그래가지고 NME에 있는 메쉬랜드로에 있는 매티리얼에 아까 했던 겁니다. 똑같이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똑같은 걸 반복하는 이유가 이제 자꾸 반복하면서 SS를 만들고 적용하는 것에 익숙해지시면 좋겠다 싶어서 자꾸 같은 작업을 반복합니다. 자, NME도 역시 화면 상단을 보내기 위해 포지션 값을 바꿔줄 건데 Y를 4쯤으로 올려주도록 하겠습니다. Y를 4쯤. 자, 이제 이 NME는 화면 밑을 향해 이제 떨어지게 될 건데, 똑같은 곳에 떨어지면은 한 군데만 서가지고 가만히 총알만 쏘면 되니까 좌우에서 랜덤하게 나타나서 화면을 아래로 내려오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크립트 create C# 스크립트 이름은 NME 컨트롤 이라고 이름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NME 컨트롤을 더블 클릭해서 모노 디벨롭을 연도록 하겠습니다. 자, NME 컨트롤도 똑같이 스크립팅이 들어가겠습니다. public float 스피드 이름을 스피드는 한 10 정도 줄까요? 10 정도 주고, 여기는 스타트 함수는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그리고 업데이트 함수에 코딩이 들어가면 플롯 움직이는 양은 우리가 원하는 스피드 곱하기 프레임별로 경과한 시간 곱해줘서 얼마만큼 움직일지 양을 구한 다음에, 마찬가지로 트랜슬레이트 함수를 이용해서 어디로 벡터 3의 아랫방향으로 아랫방향으로 우리가 움직이고자 하는 양만큼 이동하게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이 밑으로 이동하면 다시 화면 위로 올려야겠죠? 자, 화면 위로 올리도록 할게요. 자, 트랜스폼 포지션의 y 값이 -7보다 작다면 그러면 포지션을 다시 세팅해 줄 건데, 세팅해 주는 포지션 값을 이제 따로 별도 하나 함수를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void init position이라고 할까요? position 라고 함수를 하나 만들어서 여기에는 트랜스폼의 포지션 값은 new vector 3에서 x 값은 이제 랜덤하게 랜덤 렌지 어디서부터 마이너스 5.0부터 5.0 사이에서 랜덤 나오고, y 값은 화면 위에서 나오고, z는 0.0f. 그럼 이 함수가 호출되면 이 스크립트가 붙어있는 트랜스폼 이 게임부트는 이 함수가 호출되면 x는 좌우로 마이너스부터 5까지 좌우에서 랜덤하게 출현되고, 화면 상단에서 출현하게 되고, z는 0이 위치에서 나오게 됩니다. 즉 여기서 화면 밑으로 내려왔다면 init position 함수를 호출시켜서 위치를 바꿔주도록 합니다. 자, 이렇게 저장하고 위티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콘솔 뷰에 아무 메시지가 없다면 빌드 에러가 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NME 게임노트에 방금 만든 NME 스크립트를 이렇게 링크를 걸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식으로 NME 컨트롤 스크립트가 NME 오브젝트에 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플레이를 눌러보면 이런 식으로 게임 뷰에서 보면 NME 오브젝트가 화면 밑으로 내려갔다가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화면 상단 어딘가에서 좌우에 랜덤한 곳에서 나와서 다시 밑으로 떨어지는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 보면 떨어지긴 하는데 지금 유저의 총알로는 저 NME를 맞출 수는 없습니다. 이 총알로 저 NME 저 박스 오브젝트를 맞추기 위해서는 충돌 검출이라는 걸 해야 되는데, 충돌 검출하기 위해서 가장 쉬운 방법이 트리거인데, 트리거를 사용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이 슈팅 게임의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일단 여기까지 우리가 플레이어를 만들어보고, 총알을 추가해보고, NME를 만들어서 NME를 컨트롤해보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이어서 저 NME를 직접 맞춰보고 그리고 씬을 추가해서 씬을 전환해보고 하는 것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